누리호 4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어제 기립까지 마친 누리호는 오늘 오전 전원과 연료, 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작업을 모두 마치고 기기 점검까지 마무리되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돼 발사 초입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CCTV로 야간에도 잘 볼 수 있게 미리 사전 확인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차 발사에선 3차 때보다 탑재 위성수는 물론 무게도 늘었습니다. 13기의 위성이 실려 있는데 무게만도 2배 정도 더 나갑니다. 발사 10분여 뒤 목표 고도 600km에 도달하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시작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12기가 차례로 분리됩니다. 분리가 끝나면 누리호의 임무는 완료됩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번째 발사로 누리호 조립을 비롯해 제작의 모든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최초로 새벽 발사도 진행됩니다. 새벽에 발사해야 오로라 관측 임무를 띈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적합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늘 저녁 최종 확정되는데 내일 새벽 1시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과학 기사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과학 기사는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최초의 야간 발사이자 민간이 참여하는 첫 발사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리호 4차 발사가 갖는 의미와 과학적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3차 발사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차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주도 체제로 전환된 첫 발사입니다. 1차부터 3차 발사체는 항우연 중심의 개발이었지만 이번에는 발사체 제작과 조립 전 과정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고 위성의 규모, 수, 중량도 이전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총 13기의 위성이 탑재되었는데 대부분 국내 대학이나 기업이 개발한 위성들입니다. 우리 우주산업 생태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전체 탑재 중량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040kg으로 목표 궤도 고도도 550km에서 60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주 탑재 위성의 대형화입니다. 이번 탑재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무게만 500kg이 넘는 위성인데요. 해외 기술에 의존했던 연료 처리 과정을 국내 기술로 수행해 기술 자립도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성 규모는 커지고 위성 수도 늘어나고 기술도 국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누리호의 실전 운용 능력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위성 발사 시간대가 새벽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는 쉽게 말해 고속버스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가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에 공항 가는 버스를 타듯이 위성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발사가 새벽 시간대로 정해진 데는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번 4차 발사에서 실리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에는 오로라를 관측하는 로키츠라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동안 거의 관측되지 못했던 자정 무렵의 오로라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위성들 간의 통신 간섭을 피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말씀하신 그 누리호에는 다양한 성격의 위성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위성들의 역할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4차 발사에는 총 13기의 위성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바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입니다. 이 위성에는 앞서 소개한 로키츠 외에도 흥미로운 장비들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림대학교의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장비는 우주 환경에서 줄기세포를 3D 프린팅하고 배양하는 실험을 수행하는데요.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세포들이 바닥에 붙어 자라지만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세포가 3D 구조로 성장해 실제 인체 조직과 더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학과 신약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탑재 위성에도 흥미로운 장비가 많은데요. 우주로테크의 코스믹은 국내 최초로 위성 폐기 기능을 실험합니다. 임무를 마친 위성이 스스로 궤도를 이탈해 대기권에서 소각되도록 하는 기술로 최근 심각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외에도 대학이나 기업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들이 해양 쓰레기를 감시하고 우주 실험을 수행하면서 우리 우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히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과학 실험실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4차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항공 우주 산업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궁금한데,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어떤 연관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주관하고 발사통제센터와 임무통제센터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민간 참여 인력도 지난 발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이미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했고 누리호보다 3배 이상 성능이 높은 로켓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이 있어서 발사 비용 절감과 우주 개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해서 우리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1월 27일 4차 발사에 나섭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입니다. 누리호에 실리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오로라 관측 임무 등을 고려해 정한 시간대인데 정확한 시각은 발사 전날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고도 600km 상공에서 지구 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고 우주 플라스마 등을 측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또 산업계나 연구계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6일 최종 점검을 포함해 위성 탑재 등 각종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상 악화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제작과 조립, 발사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우주청 개청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 기업이 전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발사 한 달 전쯤인 다음 달 말에는 군경과 지자체 등 11개 기관 합동으로 발사 당일과 같은 조건에서 비상 상황을 가정해 최종 종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27일, 2년 반 만에 공백을 딛고 발사되는 누리호가 민간이 주도하는 한국 우주산업의 시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르입니다. 우주로 올라간 누리호에서 위성들이 하나씩 분리됩니다. 우주 날씨 관측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 도요셋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탑재 위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지역 5개 우주기업과 함께 초소형 위성 개발에 나섰는데 최근 우주청 공모에서 누리호 5차 발사체 탑재 위성 6기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성의 명칭은 대전위성이란 뜻의 대전셋, 32kg 무게에 가로 세로 22cm, 높이는 45cm 크기입니다. 지상 500km 궤도에서 대전의 지표면을 촬영해 도시 공간 변화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년 발사를 목표로 36억 원의 대전시 예산과 민간 부담금 18억 원 등 54억 원이 대전셋 개발에 투입됩니다. 대전 지역 기업들의 기술로만 개발해 여러 지역 기업들과 협업해 위성을 개발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했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또는 이제 태양젠치판 등과 같은 4개의 기술들은 모두 대전 지역에 있는 이 중소기업, 참여기업들이 손수 100% 국산화 기술로 대전시는 전국 우주산업 중소기업의 23%가 밀집돼 있는 강점을 살려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주청에서 하고 있는 그 6G 위성 관련된 사업과 군사 위성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대전시는 대전셋 1호기 개발이 성공하면 내년 첫 발사 이후 해마다 1기씩 위성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에도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